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바 고급 실무 과정을 강의할 김병곤입니다. 자바 고급 실무 과정. 여러분들 그 다른 데에서나 또는 그 외부 어떤 강의 사이트나 또는 뭐 학원 이런 데 가서 실제로 고급 실무 과정이라고 제대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학원에 가면서 제가 뭘 배우러 갔을 때 대부분 초보자 위주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쓰는 책도 대부분 중급 이상의 고급을 대상으로 하는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잘 안 팔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초보자 위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깡통들을 위한 자바, 그죠? 무조건 따라하기. 이런 시리즈가 잘 팔리는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자바 고급 실무 과정이라는 걸 얘기할 때도 대부분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이런 실제 실무랑 크게 뭐 상관도 없는 고급이라고 하기도 뭐한 이런 내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건가? 들어보셔야지 또 제 강의가 또 여러분에게 또 유익할지 안 할지 또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가 강의할 자바 고급 실무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고급 실무 참 어렵죠. 어, 현재 자바에서 그 나오는 각종 규격들 예를 들면 RESTful 자바, 그다음에 EJB, Servlet JSP, JSTL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규격들은 기존에는 벤더들 위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런 규격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벤더들이 이걸 다 소화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규격이 많아진다는 거는요,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구현할 때 더 많이 구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벤더들이라고 하는 오라클, IBM 이런 회사들은 돈이 무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인력을 투입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솔루션을 사다가 마스에 넣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M&A가 자꾸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자바 이 규격 몇십 가지 규격들을 다 구현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장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 개발 비용, 기간, 품질 누가 확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벤더들은요, 몇 년 전부터 이런 규격들을 구현한 회사들을 사가지고 인수를 해서 자기네 와스에 넣고 있어요. 웹로직도 대부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게 인수한 회사들이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벤더의 반대가 바로 오픈소스 진영인데 오픈소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품질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 물론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 품질이 높지만 어,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거는 품질이 이렇게 높은 편도 아닙니다. 오픈소스의 큰 장점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도큐멘테이션이 아주 중요하고 포럼 또는 커뮤니티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픈소스의 특징은 아주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최신 기술이 빨리 적용된다는 거죠. 자, 기가 막히게 요즘 자바 관련된 기업들은 아주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벤더와 오픈소스 진영이 서로 자바 규격을 주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오픈소스 진영은 이런 기술들을 빨리 자바에 적용해서 자바를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목표를 가지고 어, 이 자바 규격이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 자바 규격들은 오픈소스 영향이 많이 커진 상태고 그에 비해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 진영의 참여 때문에 급격하게 자바 규격이 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바가 아주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들은 시대적인 추세도 있어요. 기술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추세도 있지만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추세 플러스 오픈소스 지정이 참여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 자, 자바가 매우 빨리 변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죠? 요즘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요즘 자바에 뭐 새로 나온 거를 이제 관심도 없대요.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뭔지도 모르겠고, 예. 그리고 배우기도 힘들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예. 최근에 그 몇 년 동안은요, 규격보다는 프레임워크 위주로 자바가 발전해 왔습니다. 규격이 나오고 그 규격들을 가지고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이고요. 심, 뭐 이런 것들이죠.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진 프레임워크. 그래서 최근에는 프레임워크만 있으면 마스가 필요 없어도 웹 컨테이너만 가지고 구현이 다 됩니다. 예. 요즘 추세예요. 이게 요즘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프레임워크 하나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실상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 또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만든 진영은 이 프레임워크를 자꾸 홍보하고 자기네 걸로 자꾸 쓸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자꾸 홍보하고 사용자들은 더 쉽고 쓰기 편한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부각되고 있는 거고 저는 당분간은 그러한 그 그런 어떤 추세는 뭐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프레임워크를 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도 규격을 구현해 놓은 거고 좀 더 쓰기 쉽게 그리고 좀 더 쓰기 쉽게 만들려다 보면 내부 구현체가 아주 복잡해지겠죠. 프레임워크 자체도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바 규격이 빨라지고 기술적인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배우기가 어려워지고 기술이 복잡해진다. 예, 광범위하다. 뭐 이런 어, 내용들인 거죠. 현장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경제적인 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발생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면 생기는 문제들, 기술적 복잡성,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면 생기는 문제들, 서비스와 기술의 결합,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고객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요, 프로젝트를 안 하거나 연기하거나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발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겠죠. 개발자들이요, 그 일자리가 감소하니까 취직하기가 힘들어지죠. IT 누가 올까요? 안 온다고요.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프로젝트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돈이 없는 조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자기랑 상관없는데도 일부러 프로젝트 비용을 줄이고요.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확 비용을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개발자들은 당연히 인건비 줄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솔루션 삽니까? 안 사죠. 오픈소스로 좀 가보겠다고 버팅깁니다. 자, 적은 인원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비용이 없거든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적은 인원이 적은 인원으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요구사항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인원이 적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솔루션을 안 사고 오픈소스로 비슷한 일을 하는 것들을 찾다 보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뭐가 일어나죠? 예, 기술적인 임팩트가 많이 옵니다. 예, 기술적인 임팩트가 생겨요. 여러분 스프링 프레임워크 잘 아시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자, 개발자들 비용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인건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고급 단가를 확 쳐서 중급을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급을 빼버리고 중급을 쓰고 중급을 빼버리고 초급을 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프로젝트 전체 품질이 떨어지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비즈니스가 과거에 비해서 복잡해졌어요. 옛날에는 이 정도로 복잡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허접한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도 비즈니스가 복잡합니다. 요구사항이 아주 복잡해요. 네. 그리고요, 비즈니스가 즉시 바뀌는 그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하죠.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자들이 힘든 거예요. 복잡해지고 변화무쌍한데 비용까지 작아. 그러면 힘들죠. 안 힘들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세요? 좀 어렵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기술이요. 단순한 기술들을 모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복잡한 기술이 모여서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에이작스, 예, 리아, 뭐 웹에서 웹에서 구현할 수 있는 뭐 CS 환경 같은 것들, 비동기 통신, 서버 사이드에서 푸싱해주는 기술, 그다음에 레스트풀 웹 서비스, 그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IOC 컨테이너, 그다음에 여러 개의 이기종 시스템들 간의 인테그레이션, 굉장히 종류도 많아졌고 프로토콜도 많아졌고 다이나믹한 서비스 확장 OSGI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분산 컴퓨팅, 아파치 하독 같은 거 있죠, 네, 클러스터 컴퓨팅 같은 거, 그다음에 매시브 데이터, 대용량 데이터들. 옛날에 대용량이라면 기가 단위지만 지금은요 기본이 테라, 페타 단위입니다. 제가 요즘 핸들링하는 데이터가 25테라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다음에 이런 매시브 데이터를 SQL에 넣어서 돌릴 수가 없으니 노 SQL로 가자. 네, SQL 안 쓰고 어떻게 셀렉트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네,
바뀌는 거. 기술적으로 아주 난해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나열한 것 중에 제대로 이해하는 게 몇 개나 있으십니까? 몇 개